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관세에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 금융 비용까지 관세의 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무역과 또 금융에 필요한 비용들이 올라가는 국면에 기업들과 주식시장은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획기적인 부양책이 아니라면 지금의 증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기는 꽤나 어려워 보입니다. 저점 낮추기, 지지력 테스트로 인해서 끝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2018년이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SOC 투자계획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남북경제협력 등에 대한 미래 준비 움직임이 우리 정부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는 오늘 경제공작회의가 끝나면 내년도 중국의 경제 전망과 부양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국 인민은행에서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아닌 선별적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는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이 TMLF라고 하는 이 정책을 통해서 연 3.3%인 일반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보다 0.15%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연 3.15% 금리로 상환 기간 최대 3년인 대출 자금을 시중은행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특별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면서 인민은행은 12월 미국의 FOMC 회의의 금리 결정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고,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은 눈에 띄게 커졌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추세를 좀처럼 돌려 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한된 움직임, 약세장의 모두는 4분기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와 학계에서 믿을 만한 연준 의장,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 경기가 나아질 리 없다라는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내년 준비만을 봐도 불황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과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연말 인사에서 세대 교체가 대거 일어나고 있고요. 임원진 자체 규모를 줄이면서 군살 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4차 산업혁명의 패권 다툼, 빠른 시대 변화에 진입하게 되면서 어느 때보다 더욱 혹독한 경영 환경이 될 것이라고 기업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최근 상장사들 유형 자산 처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금융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서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건데요. 바로 가장 최근은 지난 19일에 한라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한라가 종속회사 K에콜로지스가 보유한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물류센터의 토지와 건물을 무려 6,414억 원의 규모로 매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라가 갖고 있는 자산 총액의 4분의 1 이상 28.97%의 규모를 차지하는 그러한 거래였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차입금을 상환하고 또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처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라가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지고 있는 차입금 전체 2,239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전체 규모가 1,153억 원,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상환 부담을 덜었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이달 18일에는 CJCGV가 CGV 강릉, 계양, 김해
동수원 등 전국 11곳의 영화관 토지와 건물을 전체 규모 2,10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의류기업인 SG세계물산도 역시 최근에 서울 금천구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700억 원에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형자산을 처분한 기업들은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차입금을 감소시킬 여력이 생겼다.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반응에 따라서 주식시장 주가에 호재로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불황이 오든지 혹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장밋빛 미래가 오든지 어느 쪽이든지 지금은 부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기업과 또 반대로 쇠락하는 그러한 기업들 잘 가려내셔야 하는 안목과 또 이들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올해 우리 경제에서 참 좋은 소식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깜짝 놀랄만 했던 굉장히 좋았던 소식이 바로 현재 여기 얼굴이 보이고 있는 김소희 대표, 30대 나이에 김소희 대표가 이끌고 있는 스타일란다의 글로벌 뷰티 기업 로레알로의 매각 소식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김소희 대표가 지분 100% 매각 대금 얼마에 매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시장에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5천억 원 내외인데요. 30대의 나이에 그만큼의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젊은 CEO들의 행보, 빠른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1985년생 청년 사업가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남대광 대표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 삼성동 자택의 앞집을 대출 없이 현찰로 62억 원에 매입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가 이끄는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아이디어 상품을 기획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미디어 커머스 기업인데요. 18개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고 창업 2년 차였던 지난해 전체 매출이 500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980억 원 매출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1,000억 매출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약백의 퓨어썸 샤워기,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이런 아이템들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브랜드인데요. 이런 상품들을 딱 보면 어머 이건 사야 해라는 생각과 함께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획력과 편리성이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현금과 안목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현재 전체적인 비용 상승 국면에서 주식시장 약세장을 잘 받아들이면서 확실하고 편안한 타이밍에 정확한 종목 선정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머니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